20년도 기출문제 풀이부터는 좀 난이도가 있는 것만 풀어서 뭐 대충 봅시다. 그게 반복적인 문제예요. 반복적인 문제. 전에 나왔던 그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20년도 기출 문제 2번 120km부터 하고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등 감속에서 5초 후에 속도가 킬로미터/아워 문제를 적용할 때는 거의 3.6을 다 나눠주세요. 120 나누기 3.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 감속에서 5초 후에 뭐가 됐냐면 24가 됐다. 3.6. 이거는 A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이 공식이죠. 1번씩이 되겠습니다. 5초간 이동 거리 해서 A는 5.33에 나왔고요. 5.33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이거는 평균 속도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1번식 중에 이런 게 있죠. V는 시간분의 거리 여기 있었죠, 그죠?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V를 이제 평균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평균 속도. 평균이라는 것은 속도를 두 개의 속도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속도를 120분 3.6분의 120 플러스 속도 두 개를 덧셈을 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게 여기 이제 평균이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시간이 몇 초죠? 시간이 있으니까 5초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T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개수가 0.7일 때 이 노면에서 4륜구동 자동차와 9륜구동 자동차의 이론적인 최대 가속도는 하중은 앞바퀴의 60% 뒷바퀴의 40%가 배분되고 있다. 그럼 요거는 전인 개수 우리 구할 때 우리 얘기했죠. 전체 총분해 할 때 그죠? 총은 뭐죠? 여기서는 100이죠. 100%니까 100. 그러면 앞바퀴. 사륜구동, 사륜은 앞바퀴도 구동하고 뒷바퀴도 구동하는 거죠. 그래서 앞바퀴, 거기도 마찰 개수가 적용합니다. 0.7. 앞바퀴의 몇 프로? 앞바퀴의 60%. 더하기 뒷바퀴도 적용하죠. 곱하기 40%. 하면 똑같아요. 그냥 0.7이죠, 그죠? 그 다음 이륜은 다릅니다. 이륜의 개인 개수는 100% 중에 이륜은 앞바퀴입니다. 뒷바퀴입니다. 이륜이 후륜이죠. 뒷바퀴만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바퀴는 없어. 앞바퀴는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 0.7 곱하기 후륜 40% 이것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0.7 곱하기 0.4는 47이죠. 28. 그죠? 결인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서 여기서 가속도를 물었습니다. 여기는 9.8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뮤지니까 그죠? A는 FG 같은 열입니다. 그래서 결인 개수 곱하기 9.8 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11번 A는 서쪽 방향, 동쪽, 서쪽, 동쪽. A는 서쪽 방향, 왼쪽은 서쪽으로 합시다. A, 서쪽 방향으로 40. B는 동쪽 방향으로 100. C는 동쪽 방향 80. 로 가고 있었다. 자, A에서 보면 상대 속도 문제죠. A에서 보면 C의 속도는 A는 이렇게 가고 있고 C의 속도는 거의 못 들을까요? A하고 C 관계죠, 그죠? A는 이쪽으로 40으로 달리고 있었고 C는 이쪽으로 80으로 달리고 있었고 A에서 보는 C의 속도는 엄청 멀어지죠, 그죠? 멀어지니까 플러스 120이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보면 B가 80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도하고 더해서 120으로 저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120이 되겠죠? 상대 속도. C에서 보면 B의 속도는 C에서 보면 C가 이렇게 80으로 가고 있었는데 B의 속도는 더 빨리 가죠. 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고 있었는데 얘는 더 빨리 가니까 플러스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에서 보면 A의 속도는 B하고 A B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A가 이쪽으로 40 가고 있었다. 그러면 더 빨리 멀어지겠죠, 그죠?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러면 이쪽으로 14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차량의 처음 속도가 15이고요. 처음 속도가 분자로가 15. 그 다음에 가속도 A 10초 동안 이동 거리는 4번씩이죠? 4번씩 식을 4개를 외워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맞게 이렇게 둘, 셋, 4개다 하면 그 4개를 찾는 방법으로 쓰세요. 안 그러면 문제를 이해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 19번 이것도 다 앞에서 한 겁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15kg)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5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다. V제로는 얼마죠? 0. V는 얼마? 이 말이죠. 가속도는 G는 9.8. 속도는 G과 충돌한 속도는 얼마냐? 그죠? 자, 처음 속도 있죠? 나중 속도 있죠? 가속도 있죠? 그 다음에 거리 있죠? 거리, 높이나 거리나 같은 말이니까. 몇 번씩입니까? 3번씩. 나중 속도 제곱은 처음 속도 제곱 플러스는 2 곱하기 A 대신에 9.8 D 대신에 50m.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 50km/h로 수직 암벽을 충돌했고 그 다음에 충돌한 차량이 2로 튕겨서 나왔다. 그러면 50분의 2. 바로 여기서는 50분의 2고요. 그 다음에 22번 5N의 힘으로 F = MA를 생각하세요. F = MA다. 5N의 힘으로 물체를 자극시키니 A 차량에 A에 질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 생겼다. 8이 생겼다. B 물체도 같은 힘을 작용했더니 B 물체 같은 힘 5N을 M P 물체에 작용했더니 24가 생겼다. 그죠?
이 두 물체를 같이 묶었을 때 묶었다. 여기 때 MA를 구할 수 있겠죠. MA는 8분의 5. 여기서 MB는 24분의 5가 되겠죠. 그죠? 묶었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되는 것이고. 묶었을 때 이 힘에 의한 가속도는 A. 5는 두 개를 묶었다. 8분의 5 더하기 24분의 5 곱하기 가속도 F equal MA. 그죠? 그래서 A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5번 공이 H인 지점에서 자동차가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자동차가 낙하하여 걸리는 시간을 산출한다. 자, 낙하한다. 뭔가 떨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똑같은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는 시간분의 거리, 밑으로는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그죠? 시간은 여기서 시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HT를 여기다 대입하면 속도나 D, 수평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요 그림 통째로 외우세요. 요 그림 통째로 외우시면 문제를 많이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뭐 4번 봅시다. 반지름이 4m인 원둘레를 10m/s로 등속 오는 동안은 질량을 기록하는 물체가 있다. 이 물체 자기는 90력은 얼마인가? 이거 원심력이나 90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체를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아니, 회전시킵니다. 빙빙빙 회전시키면 이 물체는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힘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하고, 이 줄을 잡고 있잖아요. 줄을 잡고 당기는 힘을 90력이라고 하죠. 결국 얘가 원운동한다는 것은 90력이나 원심력이나 같으니까 원운동하는 거죠. 크면 나가는 것이고 90력이 크면 뭐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 쉽습니다. 7번 한번 볼게요. 7번. 7번 A와 B의 중간 지점 A와 B의 중간 지점 C가 있고 A에서 C까지의 속력은 5m/s이고 C에서 B까지 속력은 20m/s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력은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합시다. D라고. 평균 속력, A에서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리는 D죠. D. 시간을 몰라. 요 시간 더해야 됩니다. 시간은 T는 어떻게 되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거리는 2분의 D이다. 2분의 D죠? 그러니까 속력분의 거리 하면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5분의 거리가 얼마죠? 2분의 D죠. D 나누기 2. 그래서 여기는 속력은 20분의 D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뭐 DD가 다 아래로 같이 있으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2분의 D는 50분의 1이죠. 50분의 1 플러스 40분의 50분의 1, 1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은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4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뱅크값 한번 다시 봅시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회전을 하게 되려면 이렇게 좌측으로 좌회전하려면 좌측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때 무게중심에서 원심력 방향은 M8분의 V제곱이고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mg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 요 각도를 우리가 뱅크각이라고 한다.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각도 알고,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도 알고, 이거 뭐죠?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는 6n분의 mg분의 높이 mr분의 v제곱. 그래서 m이 약분되고, 빠졌나? mg 지워졌나? 그죠? rg분의 v제곱이 되고, 세타에 대해 정리하면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rg분의 v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지상 5m에서 지상 5m에서 자동차가 자연낙하해서 5m에서 자연낙하했습니다. 그러면 충돌했습니다. 튕겨나감 없이 지면에 떨어졌을 때 충격량은 F 델타 T는 뭡니까? M V2-V요. 속도의 변화죠. 그래서 M 얼마냐면 M은 1000. 그렇죠? 그 다음에 속도 변화. 여기서 땅 때릴 때 속도는 얼마냐? V는 루트 2G H죠. 2 곱하기 9.8 곱하기 H 5m 하면 되겠죠. 이 C는 어디서 나오냐면 3번씩에서 나옵니다. 3번씩. V0는 빵이고, 요거 V고지. 그럼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 대신에 G, D 대신에 H가 되죠. 빵이니까 V는 루트 2G H가 됩니다. 그러면 속도를 아니까, 속도가 얼마냐면 10. 중력가 속도를 10이라고 했냐? 10이 된다. 그러면 M 1000 곱하기 10 빼기 V2는 여기죠? 그래서 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어떤 차량이 내리막 경사 5% 나왔습니다. 퍼센트하고 도하고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가 소수점을 무조건 고쳐라. 소수점 0.0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도다 하면 무조건 탄젠트 5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드만큼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죠. 속도가 얼마냐면 72 나누기 3.6. 자, 속도는 루트 2 뮤GD 뮤가 얼마냐면 뮤를 구해야 됩니다. 뮤. 그 다음에 내리막 경사죠. 내리막 마이너스 얼마? 0.05 5%니까 곱하기 9.8 곱하기 D 몇 미터? 40m 하면 모르는 거 뮤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견인 개수와 견인력 및 중량 관계. 누르는 힘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하면 뮤를 곱하면 견인력, 마찰력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는 힘이 얼마냐? 누르는 힘 여기서는 뭐 중량, 누르는 힘에다가 마찰 개수는 여기서는 뭡니까? 마찰 개수는 F 견인 개수를 곱하면 견인력이 됩니다. 견인력은 F. 그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누르는 힘에다가 마찰 개수 또는 견인 개수 곱하면 마찰력 또는 견인력이 된다. 그 다음에 5% 내리막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급조등에서 20m 스피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정지하였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흔적 발생 구간에서 견인 개수 값이 했잖아요. 흔적 발생 구간에서 견인 개수라고 하면은 뭐 오르막이니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고 당시 예를 들어서 뭐 사고 장소 여기가 뭐 이런 오르막인데 여기가 스키드 마크가 발생했다. 여기에 견인 개수가 얼마냐면 0.7이란 말이죠.
그죠? 이미 여기에란 말은 이게 각도가 포함된 이야기잖아. 각도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죠? 여기 스키드 마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견인에서 0.7을 하면 이 각도를 뭐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바로 다 포함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바로 0.7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각도가 뭐 5% 내리막이고 20m 스키드를 발생시키고 흔적 발생 구간 말이 없이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개수 0.7이다.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개수 0.7 이렇게 하면은 이 5%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내리막 5%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중복입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 3번 볼게요. 3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두 물체 4번 봅시다. 4번 두 물체의 충돌 전후 운동량의 합은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도 보존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보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이 안 되는 거 탄성 때문에 보존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운동 에너지는 어떤 얘가 뭐 서 있는 차를 꽝 충격했어요. 뭐 100으로 이제 충격했어요. 한 다음에 충격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충돌 꽝 했어. 그 다음에 완전 탄성이면 얘는 지금 똑같이 100으로 튕겨서 나가야 되죠. 그죠? 얘는 서 있었다. 얘가 때렸다. 충돌했다. 그러면 얘는 때린 차는 서 있고 그 다음에 충격 당한 차는 똑같이 100으로 튕겨서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야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 이 같잖아요. 그래야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으로 때려도 이 차는 100으로 안 나고 80, 60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틀려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물리 법칙이죠, 그죠?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하는데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지금 안 맞다라는 이야기. 그럼 어디 갔습니까? 이 에너지는 다 어디 갔냐면은 여기에 변형 에너지로 이렇게 찍어졌겠죠, 그죠? 변형 에너지로 에너지가 바뀌었다,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또는 뭐 소리, 그 다음에 열, 뭐 여러 가지 타입의 에너지를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이가 된다는 얘기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지금 보존된다고 말을 못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200kg, 질량 200kg 차량이 질량 200kg 차량이 30m/s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질량을 처음에 그러면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m, n 200kg이 속도가 30에 제곱했죠, 그죠? 원래 이런 에너지가 있었어요. 정밀 충돌하는 것처럼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했다. 한 덩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00 플러스 400이니까 400 해서 속도가 제곱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렇게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실의 운동 에너지는 뭐냐? 그럼 차이가 얼마냐? 그래서 지금 모르는 거는 VC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구하면 되겠죠. 200
곱하기 30 더하기 400 곱하기 얘는 정지 있었죠? 정지 0은 두 개 200 곱하기 400 그 다음에 V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C는 600분의 2, 4분 6, 5 그러네요. 1, 1, VC가 1입니까? VC가 10, 6000 VC는 10 그래서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두 개를 뺄셈하면은 소실된 운동의 시간 나오겠죠.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겠죠. 그냥 다 쉽습니다. 다 쉽고요. 9번 한번 볼까요? 9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 차량의 제동 직전 속도는 얼마인가? A 차량이 주행 중 급정지하여 스피드 마크가 30m 발생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면은 마찰 계수를 모른다는 얘기죠. 마찰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장소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데 A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으로 실험을 하는데 50km 가다가 스피드 마크 실험입니다. 스피드 마크를 내보는 거죠. 그래서 내보니까 속도가 얼마냐면 50에서 스피드 마크 공식을 정의하면 2μ8 D가 거리가 길이가 얼마냐면 20m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뮤를 구할 수가 있죠. 뮤를 구하면 속도를 다시 계산하는 거죠. 다시 처음에 A 차량이 주행 중 급증자의 스피드 마크가 30 발생했다. V는 루트 2 곱하기 뮤가 얼마입니까? 요 뮤를 대입한다는 얘기죠. 이 뮤가 얼마냐면 0.49. 요 뮤를 0.49를 대입하겠다. 0.8 곱하기 몇 미터? 4구는 30m죠. 30m 하면 사고 당시의 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1번 한번 봅시다. 11번 중량 문제가 단위가 안 맞는 게 과거에는 되게 안 맞았는데 요즘은 좀 맞고 있어요. 문제가 좀 오류가 없는데 옛날 문제는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란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요즘은 다 뉴턴 단위로 나옵니다. 뉴턴 단위로 나오는데 또 혹시 또 출제자가 달라져서 문제가 옛날 문제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또 거기에 맞춰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곤란한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11번 문제 같은 게 이제 곤란합니다. 중량이라 했고요. 1600kg F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중력 단위, 공학 단위에서는 중량 1600인데 사실은 공학 단위에서는 1600이란 중량하고 1600이란 질량하고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모든 게 풀이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중량하고 질량하고 같아요. 1600이나 질량 1600이랑 같습니다. 같게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78,000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다. 78,000 줄이죠. 줄은 뭡니까? 운동에너지 2분의 1 M. M이 1600kg V 제곱. 속도의 제곱,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속도는 78,000 곱하기 2 나누기 1600에다가 V는 루트 하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중량이니까 9.8 나눠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출제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량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중량에서 9.8 나눠야 9.8분의 1600 해야 질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될 겁니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9점, 요대로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죠? 1600, 1600 위에다가 9점 풀어야 되나? 그죠? 그러면 1600 나누기 9.8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가 정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예전부터 안 나오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럼 18번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출발해서 12m 정지하고 있던 그럼 V제로는 0 출발은 12m D가 되겠죠. 4초 T 안에 정지해 차량의 평균 속도는 A는 얼마인가? 그럼 4번씩이 되겠습니다. 4번씩 1, 2, 3, 4번씩을 순간순간 빨리 찾는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평균 가속도라 했는데 평균 가속도나 가속도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속도는 얼마인가, 평균 가속도는 얼마인가, 가속도는 얼마인가 뭐 이렇게 자꾸 용어가 나오는데 전부 다 똑같다. 똑같은데 감속은 뭐 마이너스고 가속은 플러스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른데 뭐 물리적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차량의 중량이 5,500kg 포스다. 여기서는 한 문제에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중량이 5,500kg 포스이고 중량이 결인력은 뉴턴 단위로 했어요. 결인력은 83840 뉴턴 단위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뉴턴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킬로그램. 해서 이게 중량,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량, 즉 누르는 힘에다가 뮤 곱하기 누르는 힘을 뮤 곱하기 누르는 힘 5,500을 곱하면 견인력이 된다는 얘기죠. 발사고 이렇게 하면 뮤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니니까 하는 게 아니죠. 5,500이 아니고 5,500이 얘가 질량입니다. 질량이나 킬로그램 F 중력 단위에서는 질량 숫자, 중량요 숫자나 질량 숫자나 같은 거죠. 5,500kg입니다. 그래서 뉴턴하다고 할 때는 이게 9.8 m/s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 돼요. 뉴턴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죠? 5,500 곱하기 9.8 뉴턴이 뉴턴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숫자가 많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21번 물리량과 단위가 맞는 것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 여기서 질량은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는 미터 퍼 세크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나 뭐 에너지나 같은 말이죠.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봅시다. 1분의 운동 에너지를 예를 들면 mv 제곱 m 질량은 이건 질량이죠. m은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의 제곱은 미터 제곱 세크 제곱 그죠? 그러면 요거를 킬로그램 미터가 뗍시다. 빼서 앞으로 하나만 내면 미터 하고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뉴턴입니다. 그래서 미터 곱하기 얘가 뉴턴이 되는 거죠. F MA 뉴턴 단위죠.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을 운동 에너지는 이건 뭡니까? 에너지 개념이고 에너지 단위고요. 이거는 어떤 힘을 가지고 몇 미터 끌고 갔느냐 힘 곱하기 거리죠. 힘 곱하기 거리는 일이라고 하지.
해서 일이나 에너지나 사실은 일이나 에너지나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면 뭐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뭐 24번 한번 볼까요? 24번. 모든 학기가 정상적으로 제동되는 자동차가 오르막 경사 3% 딱 나오면 그냥 0.03 소수점으로 딱 고치세요. 이 도레스 스키드 마크를 18m 하고 정시했다. 그러면 스키드 마크 공식 대입하면 됩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맞다 계수는 0.8이다. 그러면 V는 루트 이뮤지 D 뮤 0.8 오르막입니까? 내리막입니까? 오르막이죠? 0.03 G 0.8 D 몇 미터? 18m.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요 계산은 무조건 미터 퍼 세컨입니다. 미터 퍼 세컨 단위 미터 퍼 세컨다. 그러면 요 단위에서 항상 곱하기 3.6을 하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다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기출 문제 풀이는 마치겠습니다.